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42일 차입니다. 고위공무원단 한번 외워보려고요. 사실 고위공무원단은 제가 암기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기하는 내용의 특강으로 혹은 이렇게 유튜브로 잘 정리를 안 했는데 막상 수업을 해보니까 이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들, 특히 개방형직이나 공모직이 자율직이 근무성적 평정, 보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다 암기거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고위공무원단의 개념은 아시겠지만 전체 정부 부처, 중앙정부 부처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중앙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중에 고위직. 이 고위직에 들어가는 건 일반직도 들어가고요. 특정직 중에 외모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별정직 공무원들도 들어가죠.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력풀, 그래서 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모아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로 만들고요. 후보자 진입을 하게 되죠. 후보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개방형직이나 공모직이나 자율직위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방형직위는 외부에 있는 외부 적격자들과 경쟁하고요. 공모직위는 내부입니다. 공무원들끼리 경쟁을 하기는 하는데 부처 외에 부처 내. 그러니까 우리 부처 사람들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모직위에 현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 외부의 민간인들과 경쟁, 그리고 우리 부처 사람이 아닌 다른 부처 사람들과의 경쟁을 일단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성과와 책임, 직무 성과 계약을 체결하죠. 직무 등급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 나등급의 직무 등급이 나타나고요. 진입을 할 때에도 심사제, 고위공무원직을 수행하면서도 적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량평가. 역량평가는 아시겠지만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죠. 교육훈련, 최소 보임기간 등을 설정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4급 이상의 공무원들,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 지도관, 수석 전문가들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진입하기 전에 후보자 교육을 받고요. 먼저 후보자 교육, 그 다음 역량평가를 거칩니다. 역량평가를 거쳐서 후보자군에 진입을 하면 그 이후에 임용은 대통령이 승진해서 임용을 시키던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죠. 그래서 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특정한 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의 풀로 관리하죠. 각 기관의 장은 소속에 관계 없습니다. 이 인력 풀 내에서 적임자를 임용 제청하고 부처에 배치된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행안부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공무원인데 이들이 만약에 외교부로 간다면 그 외교부 장관이 인사 복무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전체 직위가 1,500개 되는 거예요. 되는데요. 그 1,500개의 직위 중에 20%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쟁. 공모직위는 직위 총수의 30%죠. 타 부처 공무원 간의 경쟁. 그러니까 공직 안에서 채용을 하는데 공직 아니지만 부처 내부, 외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자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 50% 범위 내에서 당연히 여기가 20이고 30이니까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보세요. 당연히 자율직위는 50%죠.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부처가 각각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직위입니다. 직무 등급은 좀 어려운 등급은 어려운 책임과 난도는 가등급. 그리고 그거보다 좀 낮으면 나등급. 그래서 인사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근무 성적 평정은 현재 우리나라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니까 성과 계약 등에 의한 평가. 보수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기본 연봉 구조를 보셔야 돼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급이 있고요. 기준급이죠. 거기에 플러스 직무급, 지급 중무 등급에 따른 직무급이 들어가 있어서 요 부분이 기준급과 직무급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된 기본 연봉 제도가 기준급, 직무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연봉 제도가 일반적인 성과급적 연봉제하고 다르죠. 보통 일반적인 성과급적 연봉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기준급 있고요. 요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본 연봉, 글씨가 너무 개발세발이네요. 거기에 플러스 성과 연봉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직무성과급적 연봉제하고 성과급적 연봉제의 제일 큰 특징은 기준급 뒤에 직무급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직무급이 없으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아닙니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되려면 직무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적격 심사하죠. 고위공무원장의 적격 여부를 계속 심사합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직위 해제에도 직권 면직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분 보장의 대상에서 고위공무원단 중에 제일 어려운 등급, 가 등급은 신분 보장 적용의 예외이다라는 단서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개방형직이 20%, 그다음 공모직이 30%, 개방형직이 20%는 공직 내부 외부의 경쟁입니다. 공모직이 30%는 타 부처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 내부지만 부처 내외의 공무원들이 경쟁한다. 기억해 주시고 직무 등급 있고 근무 성적 평정, 성과계약 등의 평가, 보수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그다음 적격심사에서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은 신분 보장이 안 된다. 요거까지 잘 기억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2021년 지방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량 중심 관리고요. 성과 책임 중심 관리고요. 개방과 경쟁 중심 관리입니다. 계급 관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고위공무원단은 1급부터 3급이라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등급, 계급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아니고요. 그리고 종류에 대한 개념도 많이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직위분류제적인 제약도 약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역량, 성과 책임, 개방, 경쟁 중심입니다. 자, 2번입니다. 2017년 국가직 7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 특정직, 그리고 특정직 중에서도 외무직, 그다음 별정직 등이 포함이 됩니다. 맞고요.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직권 면직도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신분 보장이 좀 약화되었다는 의미고요.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계급 중심의 인사 관리가 나타나기에는 등급의 유형이 가, 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3번, 요거 X. 4번, 고위공무원단 구성은 개방형직이 20%, 공모직이 30%, 기관 자율 50%.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은 현재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었죠? 됐겠죠? 외울 거 외우고 그리고 취지 기억할 거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사실 고위공무원단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워낙 공직의 임용이나 공직 분류에 연계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